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으신 분,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 있으시죠? 집 있으니까 나는 노후 걱정 없어. 그 안도감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허리 졸라매며 마련한 집 한 채, 그 무게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집이 20억짜리라도 지금 당장 쓸 현금이 없다면 여러분은 안전한 걸까요? 실제로 주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두 채의 시세 합산 20억이 넘는데 매달 생활비가 빠듯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올랐는데 본인 삶은 오히려 더 팍팍해진 겁니다. 이게 남 이야기 같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렇게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이 왜 노후의 적이 될 수 있는지 그 잔인한 이유 딱 3가지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무거운 부동산을 매달 현금으로 만들어주는 구조로 바꾸는 방법까지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꺼내면 꼭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에이, 집은 자산이잖아요. 언제든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집은 분명 자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노후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의 흐름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큰 자산이 있어도 오늘 밥값, 이번 달 병원비, 다음 주 약값이 없으면 그 자산은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통장에 6개월치 생활비가 현금으로 있으신가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에 선뜻 있다고 답하지 못하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많으면 노후가 오히려 위험해지는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이유 중 마지막이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이유, 유동성의 함정. 부동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릴게요. 주식이나 예금은 오늘 팔면 내일 현금이 됩니다. 하지만 집은 다릅니다. 내놓고 보여주고 협상하고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빨라도 2~3개월, 시장이 안 좋으면 6개월에서 1년도 걸립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배우자가 쓰러져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 5천만 원이 일주일 안에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 마포에 사는 66세 강병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씨는 30대부터 부동산에 일찍 눈을 뜨신 분입니다. 30평대 아파트와 지방 소형 아파트 한 채, 합산 시세로 18억 원쯤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가을 아내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활치료, 간병인 비용, 특수 의료 장비 렌탈비까지 6개월 만에 8천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강 씨는 지방 아파트를 급하게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금리가 급등하던 때였고 수개월째 거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세보다 9천만 원 낮은 급매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티려고 했더니 생활비까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18억이었는데 현금이 없어서 9천만 원을 그냥 날렸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잠을 못 잡니다. 강 씨가 미리 1억 원의 유동성 현금만 갖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급매로 집을 던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아내 치료에도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겁니다. 9천만 원을 지켰을 겁니다. 자산이 많아도 유동성이 없으면 위기에 가장 크게 다칩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내 손에 쓸 돈이 한 푼도 없는 그 순간이 진짜 공포입니다. 첫 번째 핵심.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위기 순간에 바로 꺼낼 수 있는 현금이 노후를 지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매달 돈이 새어나가는 구조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 세금 고지서 낯익으시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이게 매년 아무것도 안 해도 꼬박꼬박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살 때만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사는 비용보다 가지고 있는 비용이 훨씬 더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때문에 매년 나가는 돈 합산해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 후 소득이 줄었는데 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폭탄을 맞으면 그건 심리적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시세 10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매달 83만 원이 사라집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 받으시는 분이라면 그 수입의 70%가 집 유지비로 나가는 겁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9세 이점순 씨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시세 8억짜리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딸이 독립하면서 방 3개짜리 아파트에 혼자였지만 언젠간 손녀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라는 생각에 이사를 미뤘습니다. 그런데 매년 건보료 고지서가 올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남편 직장 건강보험에 얹혀 있다가 혼자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보험료가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요. 내가 무슨 큰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집 때문에 돈 있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게 제일 억울했어요. 이점순 씨는 결국 2023년에 15평 소형으로 이사했습니다. 차익으로 생긴 2억 5천만 원으로 즉시 연금을 가입했고 줄어든 보험료와 관리비만으로도 매달 70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집을 줄였더니 오히려 생활이 더 풍요로워졌다는 게 이점순 씨의 말입니다. 역설적이죠? 하지만 숫자를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집이 오래될수록 수리비라는 변수가 생깁니다. 보일러, 창틀, 욕실 타일, 도배. 20년 넘은 아파트라면 한 번에 1,000만 원 넘는 수리비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유 비용입니다. 두 번째 핵심. 집은 자산이지만 동시에 매달 돈을 먹는 비용 발생기입니다. 보유 비용을 반드시 계산하세요. 세 번째 이유가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세 번째 이유, 결정을 미룰수록 선택지가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알았어요. 좀 이따가 팔면 되죠. 조금만 더 오르면 그때 정리할게요. 이 생각이 노후를 가장 조용히 망가뜨리는 생각입니다. 왜냐고요? 노후에는 기다릴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기다리면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기다리면 오히려 기회를 잃습니다. 여러분, 72세에 15억짜리 집을 혼자 팔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집을 팔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동산 중개인 만나고 시세 파악하고 계약서 검토하고 세금 신고하고 이사업체 알아보고 잔금 받고 입금 확인하고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40대에는 당연하게 하던 일들이 70대가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3세 최재원 씨는 은퇴 후에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며 매도를 계속 미뤘습니다. 5년 전부터 파려고 마음먹었지만 오를 때는 조금만 더, 내릴 때는 기다리다 보면 오르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최 씨는 무릎 수술을 받았고 인지력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대신 팔아주려 했지만 최 씨는 내가 직접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이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5년 전만 해도 쉽게 팔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단지 물건이 6개월째 쌓여 있습니다.
몸이 멀쩡할 때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뭔가 결정하려 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판단력이 선명할 때, 몸이 움직일 때, 시장을 읽을 수 있을 때 그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건 집을 빨리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결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건강에 쫓기고 시장에 쫓기고 자녀 눈치까지 봐가며 결정하면 그때는 주도권이 이미 내 손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핵심, 결정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가장 비싼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유하신 부동산 중에 언젠간 팔아야지 생각은 하지만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자, 이제 걱정만 드린 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위험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 지금부터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부동산을 팔라는 말처럼 들리셨다면 오해입니다. 부동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부동산에만 몰빵된 구조가 위험한 겁니다. 집이라는 기둥은 그대로 세워두되 그 기둥에서 현금이 흘러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현금 방어선을 만드세요. 월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3년치는 9천만 원입니다. 이 돈은 주식도 부동산도 아닌 정기예금이나 CMA 계좌에 그냥 넣어두세요. 수익률이 목적이 아닙니다. 위기 때 급매로 집을 던지지 않아도 되는 버티는 힘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주택연금입니다. 아직 이걸 모르거나 막연히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택연금의 핵심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받는 구조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지급이 보장되고 집값이 떨어져도 기존에 받은 금액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파는 게 아닙니다. 집에 살면서 집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입니다. 이게 노후에 부동산을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전략, 다운사이징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위축됩니다. 작은 집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관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30평 아파트에서 20평으로 이사하면서 생기는 3억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운사이징 한 번으로 매달 76만 원의 새 수입이 생깁니다. 어디 사느냐가 여러분의 품격이 아닙니다. 매달 얼마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가 여러분의 노후 품격입니다. 부동산은 노후의 기둥으로 유지하되 일부를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드세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부자가 노후에 더 위험한 세 가지 이유. 첫째, 유동성 부재. 위기 때 바로 쓸 현금이 없으면 자산이 짐이 됩니다. 둘째, 보유 비용. 집은 매달 돈을 먹습니다. 보유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결정 지연. 미룰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주도권이 있을 때 결정하세요. 그리고 오늘 드린 세 가지 해법 기억하시죠?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노후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유연하게 쓸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딱 하나만 해보세요. 지금 4명의 부동산에서 매년 나가는 보유 비용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재산세, 건보료, 관리비, 수리비. 이 숫자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야기가 훨씬 선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남겨주세요.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택연금을 언제 알아봐야 할지, 여러분이 가장 헷갈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꼭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